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2월 도심 산책로 주변에 아주 귀한 약초인 개똥쑥이 벌써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도권의 강가 산책로 주변인데요. 아직 찬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 날씨라서 풀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근잎처럼 생긴 풍성한 뿌리잎이 뭉태기로 자라고 있습니다. 살짝 작은 잎 하나만 뜯었는데도 짙은 향기가 납니다. 손으로 뜯어서 비벼보면 개똥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하여 개똥쑥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제게는 개똥 냄새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맡아보면 잊을 수 없는 강한 허브향이 특징인데요. 아주 강한 청량감이 느껴지고 약간의 달콤한 향이 같이 느껴져서 식용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향입니다. 외국에서는 향이 강해서 장뇌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옆에도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개똥쑥은 국화과의 한 해살이 식물입니다. 작년 9월에 떨어진 씨가 발아해서 싹이 나서 월동을 끝내가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잎 표면에는 잔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아직 월동 마칠 준비가 덜 되어서 보랏빛을 띠고 있네요. 잎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3회 기꼴 모양으로 갈라지는 겹잎인데 이렇게 한번 기꼴 배열이고요. 또다시 이렇게 두 번째 기꼴 배열이며 마지막으로 제일 작은 소지에서도 또다시 세 번째로 기꼴 배열입니다. 그리고 각 열편은 피침형입니다. 3회 기꼴 겹인 식물은 많지만 개똥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잎들이 오밀조밀하게 뭉쳐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향을 맡아보면 좋은 향기이지만 아주 강한 향기가 나는 점을 기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녀석들은요, 여름이 되면 이제 키가 2m에서 때론 3m까지도 자랍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전초를 약용하고 약명은 청호라고 합니다. 가을에 전초를 채취해서 사용하고요. 주로 여름철 질환인 일사병, 여름 감기, 여름의 기력 감퇴나 식욕 부진에 사용해왔고 학질, 홍반성 낭창, 구강 점막염, 급성 간염, 황달에 많이 사용합니다. 주의점은 찬 성질이기 때문에 속이 차거나 편이 묽은 사람은 주의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똥쑥의 현대의학 임상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말라리아 치료 성분인 아르테미시닌을 추출하는 식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국내에서는 개똥쑥 하면 항암 약초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아직 암에 대한 임상 연구는 없고요. 대부분이 세포 실험이나 동물 연구입니다. 따라서 항암 목적으로 개똥쑥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효과는 알레르기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에서 뚜렷한 임상 효과가 보고된 것입니다. 개똥쑥의 중요한 치료 기전은 과다한 면역 활성의 주범인 세포 독성 T 면역세포를 억제하고 면역 균형을 회복시키는 면역 조절 T세포는 증가시키는 아주 중요한 작용입니다. 실제 대조군 임상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성으로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망접 환자를 대상으로 4개월에서 12개월간 추출물을 복용한 후에 뚜렷하게 증상이 개선되었고요. 그리고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는 1년간 처방약물과 병행했을 때 상승 효과가 뚜렷했으며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도 넉 달 복용 후에 뚜렷한 증상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개똥쑥의 차 요법은 가을에 지상부 혹은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서 사용합니다. 하루 용량이 4에서 15g 정도인데 4g부터 시작해서 물 1리터에 10분 정도 달인 후에 하루에 2, 3회 복용하시면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알레르기가 생기면 중단하시고 심하면 병원을 방문하시고요. 위장 증상이 생기면 2, 3일 중단 후에 소량으로 재시작하시면 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는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주의점에서는 임산부와 수유 소아는 복용을 금지하고 간질환의 경우에는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권장량의 가장 낮은 용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강렬하고 독특한 향기, 알레르기와 자가 면역 질환의 중요한 약초 개똥쑥. 이제부터 항암 약초로 기억하지 마시고 면역 조절 작용이 뛰어난 약용식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역 조절 약초 개똥쑥 2월에 도심 산책로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향도 맡아보시기 바랍니다.